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6월입니다. 한국인들에게 6월은 한국전쟁의 발발이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6.25라는 숫자를 떠올리게 되죠. 6.25를 한국전쟁이라 일컫는 것은 단순한 한국과 북한의 국제전이 아니라 미국, 소련, 중국 등 당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힌 지역에서 나타난 분쟁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 초기의 한국전은 북한군과 미군의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한국군도 전쟁에 일부러 참여하긴 했지만 부족한 훈련, 빈약한 장비, 낮은 군기로 인해 국공내전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일본군과의 무장투쟁에 노련한 경험에 사단급 운영 전술까지 가능한 북한군과의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격으로 인해서 북한의 군사 분계선이 위험하게 되자 중공군이 직접 개입하게 되면서 한국전쟁은 북한군과 미군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과 미군의 실제적인 전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향후 20년 오랜 냉전 기간 동안 중국과 미국 두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미 해군 전투한 함장 출신으로 가장 높이 올라가서 지휘할 수 있는 함정은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해군 함장 출신이 가장 높게 올라가서 지휘할 수 있는 수상함은 바로 타이컨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입니다. 미 해군의 진급이 어찌 되는지는 주제가 아니니 가볍게 넘어가면서 일단 항모의 함장은 조종사 출신이 맞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 항모 다음으로 크면서 해군에 중출하면 이지스함이고 이지스함 중에 가장 크고 함대 방어에 중추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타이칸데로가급 순양함이죠. 그리고 타이칸데로가급 순양함의 네이밍 룰은 미군이 큰 승리를 거둔 지정학적 위치를 붙이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테 걸프, 노르망디, 안치오, 대충 들어도 2차 대전의 격전지가 분명한 위치들이고 전쟁을 뒤엎은 전사에서 유명한 지역들이죠. 이것들이 다 타이칸데로가급의 한 명입니다. 그 중에 좀 생뚱맞은 게 있는데 바로 초신입니다. 이렇게 영어 발음이 되어 있는데 초신으로 읽게 되는데요. 이게 일본어 기반의 지도로 전투를 벌이던 미군이 일본 발음으로 초신으로 읽게 되어 나온 한국의 지명, 바로 장진호 전투를 의미합니다. 유명한 장진호 전투지만 전투의 결론부터 말하면 승리한 전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승리한 철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한 명에 새겨 넣을 정도로 미군에게는 자랑스러운 전투일까요? 바보 같은 지휘인의 간에 졸렬한 지휘가 있었지만 뛰어난 병사들과 팀워크, 감투 정신으로 압도적인 병력을 대상으로 압도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부상자를 데리고 돌파해 나온 해병대의 역사적인 사례로 최고의 사례이기 때문이죠. 이 전투의 역사적인 의미는 미국, 중국 양쪽으로 매우 큽니다. 최근 공개된 영화 디보션에서도 해병대와 해군 조종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장진호라는 이름의 동명의 영화가 있기도 하죠. 중국은 미군을 몰아내긴 했지만 실질적인 전력으로 미군을 제압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미국 역시도 병력으로 밀어붙이는 중국군에 질렸죠. 하지만 미군은 투입된 보병 2사단과 함께 해병대 전투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철수 중에도 부상병과 함께 철수하는 전형적인 영웅 부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장진호 기념비를 찾아 흥남 철수작전 습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장진호 용사들의 놀라운 투혼 덕분에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흥남 철수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흥남 부두를 떠나 12월 25일 남쪽 바다 거제도에 도착할 때까지 크리스마스의 기적,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인도주의 작전이었습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세상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을 보고 포가튼 워, 잊혀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차 대전 직후 냉전의 시작이지만 양측의 팽팽한 전력으로 인해 결판이 나지 않은 전쟁. 하지만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가 죽었고 그 영향은 컸습니다. 그런 잊고 싶어하는 아픈 전쟁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의 지도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미국인에게 첫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는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년 후에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작전 미라클에 따라왔던 꼬마가 혹여라도 UN 오픈 연설에서 그런 작전으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을 보는 한국인의 감정이 어떨지. 이런 장진호 전투는 북한의 피난민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쟁사를 꿰뚫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2차 대전 최강의 미군이 어떻게 아무리 수가 많더라도 중국군에게 이렇게 밀릴 수가 있었을까요? 2차 대전부터 한국전까지 태평양 전쟁 전체에 연결된 맥아더 장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맥아더 장군은 장군으로서 매우 뛰어난 군인이었을 겁니다. 다 떠나서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의 최고의 수뇌부였으니까요. 하지만 2차 대전부터 한국전쟁까지 참신하다고 볼 수 있는 또라이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바보 같은 실수로 적지 않은 미군을 불필요한 희생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 성공한 또라이 전략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 상륙작전이었고 그 때문에 맥아더의 의견에 아무도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죠. 성공을 보여줬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화력을 통해 북한군을 학살할 거라는 맥아더의 의지는 산악지역의 한국 북부에서 미군 10군단의 전선을 480km나 되도록 길게 만들어버립니다. 유럽 전선에서도 전선이 길게 늘어지는 경우는 없진 않았지만 압도적인 항공 지원 전력, 일반 보병사단이 독일군 기계화 사단을 능가하는 기계화 기동 능력을 가진 미군은 크게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기동력을 기반으로 주요 이동 도로를 장악하고 거점 위주의 기동 방어를 하는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없었죠. 문제는 북한의 북부 지형은 험준한 산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항공진에를 띄워놔도 육상 수송에는 따라가지 못하는데 유럽처럼 오랜 시간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북한은 미군의 기계화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 보급, 병참, 방어선을 늘리는 것은 매우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취약점에 대한 측면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함에도 북한의 모든 병력이 지리멸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맥아더는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군기가 무너지고 보급이 끊긴 폐잔병 소탕으로 접어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